전 및 전자회로 실업 수정 방안 수정 사항 방안을 개선한 최종 발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설계 모습입니다. 이 초기 설계 모습은 이렇게 상자가 되어 있고 6cm, 10cm, 15cm 상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설계 모습인데요. 이제 내부와 내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는 이렇게 납땜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결선을 진행해서 그 안정성을 훨씬 더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결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납땜을 철저히 꼼꼼하게 진행했던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모습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요. 배터리를 밖에 빼놔서 배터리가 넣었다 뺐다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핵심이고, LCD 모니터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LCD를 밖에다 빼놓은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능은 고속과 저속 기능 충전을 구분해야 되는 스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밖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은 이제 먼저 저희 소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TP4056이랄지 아니면 RNA10 전류 센서 그리고 볼테이지 센서를 어떻게 아두이노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토글 스위치도 굉장히 회로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라서 스위치에 대한 소자도 따로 데이터시트 뽑아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레이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시레이트는 당연히 1시간 동안 전류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레이트 1시간 동안 전류를 얼마의 속도로 충전할 것이냐, 몇 암페어 속도로 충전할 것인지가 바로 시레이트인데 이 시레이트가 적정 소자에 따라서 적정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항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 계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시트를 뽑아서 따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445mm랑 1.3K옴으로 고속과 저속 충전을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회로들을 토대로 이제 회로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결선한 후에 이제 아두노 코딩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LCD에 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마지막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기능 및 성능입니다. 네, 목표 기능은 저 먼저 일단 2차 전지에 충전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TP4056의 과충전 방지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개시 전압과 중단 전압 결정을 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이 전압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 현재 전압값을 최대값과 비교해서 백분율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얼마나 그 충전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최대값은 0.50 미만인데 이는 고속 충전지 저희가 시레이트 계산 결과를 0.5C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속도로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5C로 딱 고정을 시켜놔서 안정성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입력되는 전압은 5V DC인데 이는 5V DC는 애초에 TP4050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에 충실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반영해서 따로 이제 교륜의 변압기를 추가할 생각을 거치긴 했었으나 이것은 변압기를 추가한다는 것은 애초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되고 전력을 소모함으로써 더 훨씬 더 무거워지는 충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저는 그냥 직류 DC 컨버터를 따로 외부적으로 넣어서 그 오버드 DC를 만드는 것이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오버드 DC가 변압기를 통과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교류를 직류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직류로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는 LC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 경제성과 아이디어를 모두 잡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출력과 배터리 커넥터를 사용해서 그 조건에 완전 충실한 배터리 충전기 만들었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아두이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로입니다. 회로도 설명 잠깐만 해드리면 TP356이 이제 공급 단자이기 때문에 공급 단자 배터리 플러스에서 배터리 마이너스가 그라운드 역할을 해주고 이 스위치 두 개를 만들어서 스위치가 고속 충전과 저속 충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고속 충전을 통해서 들어간 그 직류나 저속 충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직류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고 이 여기에 있는 LC로 직렬력이란 것은 애초에 공진 주파수를 저희가 맞춰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의 루트의 제곱꼴의 역수가 바로 이제 공유 주파수인데 저희는 이 공유 주파수가 TP4006의 공유 주파수 이하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서 TP4006의 공유 주파수 이상으로 가면 당연히 AC 그라운드의 커패시터 역할로 만들어져서 교류 신호가 아예 차단돼 버리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교류가 완벽하게 직류로 바꿀 수 있도록 구현하는 역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직류신을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이 배터리에 잘 넣으면 배터리가 직류의 지선에 공급을 받아서 이 전압값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전류 센서인 INA19와 이제 전압 센서인 볼테이지 센서가 이를 받아서 이 정보를 아두이노에 전달하면 이 아두이노가 저희가 주입한 코드를 사용해서 LCD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배터리 충전기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블록도로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드리면 이 오버트는 당연히 이제 외부 컨버터로 만들어서 TP40 대입을 하고 이 TP4056의 클럭 주파수 때문에 이 스위칭 회로가 만들어져서 이 완벽한 직류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위치를 전류 전원 뿐만 아니라 이 LC 회로로 AC 신호를 다시 그라운드로 넣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완벽한 직류 전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거 추첨을 가장 크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서 고속 충전과 저속 충전의 그 데이터 값을 어, 볼티 센서와 그 INA119 받아서 이를 TP405의 LED를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이 LCD에서는 이제 숫자로 표시해주는 이런 두 가지의 표시 기능을 구현한 배터리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LC회로를 사용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잘 구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서 저희가 이 수성탄화 방에서 이제 LC회로 사용 전후 비교 그래프 만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 클럭 주파수에 따른 이 전화기 진폭값의 변화가 줄어든 것을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파수가 완벽하게 이제 LC회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쭉 늘려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처럼 출렁이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다만 일단은 무조건 4V 이상으로 거의 찍힌다는 것을 할 수 있었고 4V 이상으로 찍히는 순간 이제 배터리 충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LC 회로가 4V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터리 충전 능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효율의 떨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LC 회로를 사용해서 4V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면 훨씬 더 좋은 효율성 있는 배터리 충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코딩에 들어가는데 아두이노 코딩을 이제 잘 구분을 해보면 먼저 이제 배터리 충전 값을 입력하는 받는 부분과 입력한 부분을 가장 출력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전압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전압을 측정해서 배터리 충전율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압 측정을 3.7V 이상일 경우 컴플레이트 출력하고 이제 3.0V 이상 이하일 경우 이제 충전이 안 됐어. 방전됐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배터리들은 4.2V가 기준선이었는데요. 저희가 왜 4.2V가 계속 안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계속 저희 배터리 충전기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봤는데, 저희가 애초에 사용했던 배터리가 그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보니까 3.7V가 충전 배터리의 최대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배터리 충전기의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데이터 시티볼러의 정확한 값을 잘 파악해서 이 전압값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제 충전값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은 따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결과 분석을 해본 결과 고속 충전과 저속 충전에서 당연히 이제 현격한 차이를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압값이 빠르게 충전할 경우 3.6V 이상으로 훨씬 올라왔고 전압값이 느리게 충전할 경우 훨씬 느리게 충전되면서 이제 배달도 조금 고속 충전보다 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이제 초반 부분인데 초반 부분에는 이제 공급 저항과 배터리 전원 사이의 그 차이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정사 두 번째로 이제 CC볼트와 CC볼트의 그래프를 추가해서 이온 값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다시 실험을 대실행을 한 결과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압값이 완벽하게 이온 값과 잘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 충전이 완료될 경우에는 훨씬 더 볼테이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7V 근방에서 계속 변화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류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전류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INA219를 설정을 할 때 이 INA219 자체를 배터리 전체 그대로 연결을 하면 INA119에서 열이 나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연기까지 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NA119의 과열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항을 삽입했는데 이 저항을 삽입하게 되면 애초에 4.2V에서 저항 값에 계속 저항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류가 36, 저희가 부하 저항을 36V 설정했는데 이 부하 저항에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전체 직류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저항 센서가 이 저항값에 흐르는 전류에 측정을 해서 이 전류를 계속 쭉 흐르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미터를 따로 째서 배터리의 전류를 쟀는데 전류의 값에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이에 대한 회로적인 문제에서 INA19의 발열 반응을 잡기 위한 고차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제 전압값 측정하기 때문에 충전율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전류값을 구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INA19의 발열 반응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찰 방안을 저희가 스스로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리적으로는 이제 배터리에 흐른 전류 문제가 없지만 LCD에 적히는 전류의 문제점은 바로 INA19의 발열 반응을 막기 위한 부하정의 문제점이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고찰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회로인데요. 저희가 브레드보드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시연해봤는데 전류값이 너무 낮게 찍히고 일정 전압값 이상으로는 전압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봤는데 바로 이제 여기 LC 회로 부분에 이제 다이오드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LED를 추가했는데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실험하면서 배웠듯이 LED 그 자체에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특히 빨간색 LED 같은 경우는 1.5V까지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공급 전압에서 3.5V까지 내려가는 상태로 충전이 되면 당연히 3.5V 이상 충전이 되면 그 공급점이 3.5V인데 그 이상만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당연히 그 이상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LED를 과감히 제거해서 이제 LC 회로를 명확히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주안점으로 두고 이 LC회를 통해서 클럭 촉파수를 없애서 직류전을 명확하게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계점은 이제 TP40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 TP40이 굉장히 좋은 수자입니다. 이 자체로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자에 대한 의존점이 굉장히 컸는데 과연 이 TP40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자들을 이용할 때는 변압기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실험이나 아니면 따로 또 이제 3학년 때 기회가 된다면 변압기를 사용해서 한번 교류를 직류로 바꿔보는 프로세스와 제작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능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성을 감안해서라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은 꼭 한번 해봐야 될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사용하고자 한번 다음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분담 당과같고 저희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분담해서 진행하였고 설계 비용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LED를 사용했을 때 저희 그 실험 자체를 폐기했기 때문에 그 폐기한 비용까지 추가돼서 한 8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서 18만 원 정도의 설계 비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충전 데이터 부분은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훨씬 더 가파르고 이제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 추세를 명확하게 구현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